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자 시장에 손쉽게 고수되기, 누구보다도 가장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실전화법 조대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 보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똑똑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어떤 거 갖춰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인식하셨다가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어떤 서치라이트로 나를 비출 것이냐. 제가 6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고객 발굴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에 대한 정보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미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칭찬, 공감,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내 얘기를 꺼내버리시면 지는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오신다면 정말 적당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나는 어떤 걸 기여할 건가, 그리고 소개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업자 고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든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8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8가지 각각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죠. 1점은 좀 내가 약하다, 2점은 그래도 보통이야, 3점은 강하다 하는 걸 해보시죠. 목표, 열정, 시비 몇 점인가? 나만의 스토리는 있는가? 칭찬, 공감, 유머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나? 그 다음에 질문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적합한 걸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후속 관리, 소개 요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점 나오셨나요? 목표 총점을 제가 15점이라고 해놨습니다. 15점이라 해놓은 이유는 각각 8개 항목인데 보통인 2점을 곱하면 2, 8에 16, 그러면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상 가신다면 가능성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해당되는 부분을 키우시면 됩니다. 어떤 걸 키우실래요?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사업자 시장에 나의 마음 나누기, 능력 나누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3점을 만든다면 대단하겠죠? 저는 만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늘 실패하는 의사와 언제나 성공하는 의사가 있는데, 핵심은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 질문하는 기술이더라고요. 밝은 표정 되게 중요하죠. 환자 입장에서 가보셨죠? 그리고 환자가 어떤 것을 제일 답답해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고 아픈 이유가 무엇 때문에 왔을지 생활 습관을 물어보고, 2-3개 질문하고 처방하는 의사 신뢰갈까요? 7, 8개, 10개 정도 질문하고 이걸 처방을 한다면, 그러면 열심히 약을 먹게 돼서 나을 가능성이 크죠. 명의는요, 의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는 사람이 명의였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공 시스템을 장착한 거죠. 제가 과거에 제약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동네 조그마한 의원인데 거기는 어떤 데는 환자가 미어 터지고 어떤 데는 환자가 없어요. 의사들도 많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질문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지만 기타 시간은 시스템을 갖춰서 신속히 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인데 코는 글자가 하나니까 1번, 귀는 귀가 2개니까 2번, 이런 식으로. 예, 코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번, 귀는 2개니까 2번 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1-1 그러면 코에 관련한 어떤 처방, 2-2 그러면 뭔 처방, 이렇게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주사를 준비하고 또는 약을 조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잘 되는 분들은 그런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영업인이 될지 아닐지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셨느냐, 고객에게 잘 질문하느냐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연해요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점검해 보셨어요? 나는 소신이나 쉽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나는 영업 철학이 어떤가? 목표는 잘 만들어져 있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만의 무기는 있는가? 나는 오늘도 행복한가?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췄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로 하면은 별로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카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카페 창업 실패하는 CEO 90% 놓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카페를 창업하려면 바리스타 자격 따야겠죠. 마케팅 능력 있어야겠죠. 좋은 인테리어, 좋은 자리, 목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쁜 인테리어, 그리고 청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서비스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도 중요하죠. 다 커피를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좋은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커피의 맛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해? 1번, 2번, 3번, 4번 한번 번호를 매겨 보실래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리스타 자격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리사 자격 딴다고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커피숍이고 카페라면 순서가 뭐가 되냐 하면 커피의 맛입니다. 커피의 맛, 첫 느낌. 요즘 소비자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면 제대로 된 카페라고 할 수가 없겠죠.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재료, 확보 능력. 그냥 갖다 주는 거 받아서 쓰기만 하시면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직접 발품을 팔고 내가 이쪽에 대해서 좋은 재료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디저트,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집에서 만든 특별한 것, 오늘 직접 만든 샌드위치 몇 개, 이런 것들이 그 집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인테리어, 요즘은 사람들이 정신적 위로도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친절 서비스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청결, 주방 화장실, 마케팅 능력, 바리스타 자격. 보셨나요? 이 바리스타 자격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을 자격시험을 땄다고 해서, 보험 판매 자격시험을 땄다고 해서 보험 잘 파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 바리스타 자격은 어디서 얼마 동안 누구 밑에서 얼마나 있으면서 제대로 배웠느냐.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을 SNS, 쿠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좋은 조망, 차별화된 인테리어,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카페인가. 그 다음에 위생, 감염 요즘 엄청 민감합니다. 고객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잘 되는 카페 갔는데 화장실 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냄새나고 청소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종업원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와서 음식을 만든다 생각하면 정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요즘 오픈 주방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방이 지저분하면 어떤 인상을 줄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친절 서비스. 바쁘다고 고객하고 결제하면서 눈빛도 안 마주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미소 한번 지어주고 눈 마주치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드 메뉴, 계절 메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별 산지 메뉴, 직접 만든 과일청, 쿠키,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그 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준 거 떼다 팔기만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좋은 재료, 기술보다 재료가 더 좋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커피 맛. 자기의 커피 맛에 어떤 경우에도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 직원이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커피숍이 성공하는 커피숍이죠. 이랬을 때 카페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카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사례를 봤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보험으로 친다면 뭐가 약한가? 이렇게 반추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고능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고능률들이 정말 잘하는 게 칭찬이에요. 60, 70 되셔도 우리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억력은 나빠지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칭찬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단계, 멋있다, 잘생겼다. 이것은 크게 감동을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누구누구를 닮았네요 하고 비유를 한다면 감동이 2배예요. 와, 현빈을 닮았네요. 여성이라면 진짜 대중화된 이쁜 연예인, 무슨 김태희를 닮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연예인은 잘생기고 기품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더 미남이셨겠어요? 미인이셨겠어요? 하고 얘기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콤보
칭찬이 돼서 완전히 마음이 무장해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고수들이 잘하는 방법이죠. 이제 칭찬을 단순하게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목소리 좋다 이거보다는 와, 어떤 성우 같아요. 그 성우보다도 더 나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쉽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은 패션 감각입니다. 외모로는 칭찬하는 게 한계 있다면 패션 감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분이시네요. 어때요? 그거는 어떻게 그분이 입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가장 옷 잘 입는다는 그런 표현은 상대방이 감동할 만하죠. 아침마다 누가 코디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감동을 줘요. 누가 코디하겠어요? 자신이 패션 감각이 있을 거고 아침마다 옷 입을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생각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스타일 칭찬하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이 멋지면 와, 베컴이 울고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그걸 재밌게 한다고 우와, 헤어스타일 끝내주네요. 소가 혓바닥으로 핥은 것처럼 머릿결이 윤이 나요. 그날 끝나는 그냥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베컴 같은 스타일을 쓰는 게 좋겠죠. 양복을 잘 입었으면 수트핏이 장난이 아니네요. 킹스맨의 영국 신사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누군지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걸 지금 제 얘기 듣는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넥타이를 잘 메고 왔다. 넥타이가 화려한데 그걸 소화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실 화려한 넥타이를 아침에 멜 때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매거든요. 그러면서 두렵기도 해요. 촌스럽지 않나? 근데 그것을 저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만 생각날걸요. 그래서 칭찬이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나 CEO들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호응하는 거 칭찬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동으로 열게 하는 감성 무기, 호응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호응을 하는 겁니다. 이야, 요즘 같은 시절에 사업을 10년이나 넘게 하셨다니 사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야,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존경이라는 말 듣고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사업 10년에 했으면 정말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런 얘기들로 호응을 해주는 거죠. 대단해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장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구름을 탄 기분이 될 겁니다. 대박!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난 저는 완전 행운인데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존재야? 다음에 가서 인사만 해도 어서 오세요 할걸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짠하게 자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준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거든요. 그럼 그날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의 기술. 자, 신뢰 시작과 확신을 위해선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질문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질문 잘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강의하는 저마저도 질문할 때 중구난방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빼트려 먹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중에 전화하려면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좀 바쁜데 또는 내가 뭔가 부족한 걸 드러내는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질문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 카드 활용하고 들고 다닌다면 정말 든든하실걸요.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 질문을 하든 노무로 질문하든 CEO 플랜용을 질문하든 아니면 화재 배상을 질문하든 또는 그 올해 제도 바뀐 걸 가지고 알고 계시냐고 질문하든 이러한 질문 카드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론을 가르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칭찬과 이론, 그 다음에 칭찬과 호응, 그리고 이론의 무기 질문 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질문 카드는 네이버에 대수로닷컴 검색하셔가지고 구매가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당하게 방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질문 카드가 있으니까. 자, 성공이 어려운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공부 안 하고 모임도 안 가고 질문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없고 같은 습관으로 살아요. 뭔가 변화를 못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면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요? 꼭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습니다. 미루기를 잘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봉사 자선활동에 대해서는 할 여유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잘해서 후진을 키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려 하지 않고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 샀을 때 배 아파하는 사람은 부자 못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샀어?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해주고 나 좀 가르쳐줘. 따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따라하면 80%는 되거든요. 실패 원인을 남 탓, 세상 탓, 조상 탓 이렇게 자기한테서 원인을 안 찾아요. 아까 제가 카페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불경기 탓하고 임대료 올라간 거 탓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간 거 탓합니다.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준 거 중에서 그런 거 있었나요? 사장님 스스로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찾아낸다면 그러면 달라지죠. 근데 남 탓하시니까 성공을 못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생각은 해요. 듣고 그럴듯하니까 가슴에 와닿기도 하지만 실천을 안 합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 일단 무엇이든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벨이 점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코치를 해서 여러분들 앞날을 성장을 시키는데 도움을 드릴게요. 저한테 무기가 있거든요. 자, 이상 대수로닷컴 대표 조대수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